네, 강프로입니다. 자, 7월 26일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1.9%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상승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락의 브레이크가 잡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을 이야기를 할 때 꼭 CB 이야기를 합니다. CB 발행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술이 지금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없었다면 이 부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CB 발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건 그 자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원전 관련된 내용 없이 CB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매매를 했겠냐고요. 그쵸? 올랐으니까 매매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원전 관련된 모멘텀만 보면 되는 거지 CB 발행이나 뭐 다른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CB 때문에 이게 못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이쪽 구간 7월 18일 날 그쵸? 실제 발표가 나왔을 때 이때 다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랐어야죠. 그쵸? 그래서 CB 발행 관련된 내용, 그쵸? 요 내용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냐? 원전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때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성장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장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의 투자.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게 원전입니다. 원전. 자, 근데 원전주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최근에도 보이고 있는 게 한전산업이고요. 원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게 우리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기술의 강세를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시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는 건데 시세가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왜 할까요? 왜? 요걸 알아야 돼요. 왜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로 드릴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게 어떤 종목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자, 원전이 만약에 일회성 요인이었다면, 그쵸? 이게 일회성 요인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시세를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절대로.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날, 그리고 요날, 그리고 요날 합치잖아요. 거래가 5조가 넘습니다. 5조. 한 종목에. 그러면 요날은 뭐예요? 전부 다 요날 빼고는 올랐던 날이잖아요. 물론 요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승폭이 조금 나왔고 뭐 종가에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쵸? 약간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을 크게 발생시킨 그런 날입니다. 그럼 거래대금 자체가 이쪽 올라갈 때 늘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올라가는 구간마다 메이저들, 그쵸? 외국인 기관들 이쪽에서 매집을 이어 나간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매집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구간에서 한다, 이쪽 구간에서 한다, 이쪽 구간에서 한다. 우리 기술 마찬가지예요. 올라갔을 때 거래 터지고요. 올라갔을 때 거래 터지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펀드 자금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럼 펀드 자금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시장 가만히 있는데 이거 막 급락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 수익률보다 하회하겠죠. 그래서 펀드 자금이 들어와요,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루에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이 정도 시세 낼 수 있습니까? 거래대금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대형주들을 품고 있는 테마들은 펀드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펀드 자금은 손절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내리니까 손절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하는 이유, 그건 왜 그럴까요?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시세를 보고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CB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술의 CB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다 같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만 안 갔어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같이 안 가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대를 보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가 들어오려면 아까 전에 만약에 그 펀드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성장주의 핵심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SMR 관련된 원전 관련된 내용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모멘텀은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첫 번째 단추를 여기 한전산업이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될 텐데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한전산업입니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5%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7월 18일, 그쵸? 체코 원전 나올 때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8% 수익 구간 쭉 내려보면 23% 1% 수익 구간 이런 식의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이거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의 매매를 계속하고 있죠. 주식 투자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가격 확인이 안 된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가격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게 원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재료 나왔고요.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원전 말고 대안이 있나요? 무탄소 에너지원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 가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실제 종목군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오늘 그쵸 7월 26일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여기 STX 중공업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 36%, 14% 이런 식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 그리고 주말 라이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고가 돌파가 됐고 이쪽에서 빠졌지만 여기서는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는 뭐 시비 발행이나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기술이 시비 관련된 영향이 있었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야 됩니다. 한전산업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다 같이 빠졌죠. 시비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무조건 확인하는 과정. 그 첫 번째 단추를 금요일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매수 타점을 확인하면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니까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요.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우리 기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움직이고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그쵸?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린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했을 때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